우리가 지금 이제 1심의 소제기부터 1심 소송 종료, 주로 판결로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쭉 해왔죠.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 강의 흐름이죠. 지금 이제 장면이 복잡한 소송, 복잡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요. 왜 복잡하냐? 요 1대 1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이제 하나, 이런 심플한 거를 전제로 학습을 해왔는데, 이제 복잡 소송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고와 갑과 을 사이에 대상이 두 개, 1과 2가 있는 경우, 이것을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랬죠. 객관적 병합. 객관이라는 말은 대상.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객관에 대비된다면 주관이죠. 주관, 주체. 갑과 을의 소송에 있어서 1대1에서 병이 공동원고 1대. 을이 가해자고 피해자 갑이 소송을 내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사고의 피해자가 같이 공동으로 원고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이 막 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집단소송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는 집단소송인데 대부분은 요 피해자 등이 다수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집단소송이라고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이슈가 되는데 특수하게 이제 다수 피해자 등이 소송을 내는 경우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구조로 만들어서 할 건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복잡소송을 배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제 그래서 교재를 보면 복잡소송 중에 객관적 병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 소송이 챕터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객관적 병합에 대한 그림 분석해 놓은 거를 12-1 바로 앞에 봐봐봐. 객관적 병합 속에서도 처음부터 그때 우리 용어를 원시적이란 말을 써. 원시적. 처음부터. 도중이라고 할 때는 후발적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원시적, 후발적 이런 용어를 써. 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 지금 처음부터 갑이 을을 상대로 복수의 청구, 뭐 3개도 있을 수 있어. 3개도. 이렇게 청구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청구 들어간 거에 또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단순, 예비적, 선택적 이런 용어를 써. 느낌을 이제는 알 거야. 처음에 법을 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단순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하고자 할 때 아예 을을 상대로 또 어떤 계약 등이 있었을 때 그 계약의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아예 한꺼번에 1과 2를 청구하는 거야. 1과 2를 같이 청구하는 거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후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좀 이따 배우는데 하여튼 원시적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 병합이란 말을 쓰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서 또 단순한 병합이야. 이 두 개가 그냥 단순한 거야. 사람이 동일인 일 뿐이지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어.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야. 갑이 을을 상대로 매도인이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대금을 매도인이니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을이 뭔가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계약이 유효면 대금을 달라. 근데 만약 무효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효인데 나는 이미 그 물건을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물론 동시이행 돼야 되는데 뭔가 이유 때문에 먼저 넘겼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무효이니까 그 물건을 다시 나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의 청구를 생각하고 있어. 한 절차에서 이걸 동시에 청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하나는 계약이 유효했을 때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하려는 거고 하나는 무효인 것을 전제로 그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동시에 그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 선행적으로 또는 주의적으로 내세운 청구가 1번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을 해제 조건이란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그 말은 뭐야? 인용되면 예비적 단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인용되면 그냥 1번 청구 갑의 입장에서 승소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혹시 계약이 무효면 유효를 전제로 한 대금 지급 청구가 원하던 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한 절차에 같이 내세웠어. 그래서 이런 용어가 또 나와. 말이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있다면 둘 다가 내세워진다는 의미의 할 수 있다면 단순으로 가도 되는데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 양립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냥 1번만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자기 마음이야. 1번만 청구해도 돼. 그리고 나서 계약이 무효라면 추후에 2번을 청구하면 돼. 근데 그걸 아예 한꺼번에 다루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객관적 병합 중에 예비적 병합이야. 예비적 병합.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을 이제 혼자 말로 해봐.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없느냐? 양립할 수 있다면 단순으로 나간다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한꺼번에 해보고 싶은 거야. 한 절차에서 한꺼번에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선행적 내지는 주의적 또는 1차적 이런 말도 써. 1차적, 선행적, 1차적, 주의적 내세워. 그것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배워야 돼.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부차적인, 2차적인, 예비적인 청구를 내세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비적 청구의 사례는 지금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사례가 항상 기본 패턴인 사례야. 유효한 계약, 무효인 계약의 입장에서 계약의 유무효가 첨예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청구하는 요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웠는데 단순병합, 예비적 병합, 다음에 선택적 병합이 있어. 요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으로 했을 때의 소속물 이론과 관련이 있어. 소속물 이론.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관련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얘가 버스 타고 가다 또는 승용차 타고 택시 타고 가다 다쳤다. 갑이 운전사의 부주의로.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운전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책임으로 그 운송회사, 버스 회사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 뭐 그게 또 공동 불법 행위가 된다. 이건 이제 실제 법적인 건데, 갑이 하여튼 가해 차량 내지는 가해 회사, 가해 차량의 운전수 내지는 가해 그 차량의 어떤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근거가 민법에 어떤 근거로 주로 청구를 하냐면 750조 민법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고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민법에서 이런 경우로도 구사할 수 있어. 390조에 계약 책임, 운송계약이지 일종의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구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청구권이 경합한다 뭐 이런 말을 민법에서 쓰잖아. 법조경합 뭐 이런 거 배울 때 청구권 경합. 청구권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경합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건 청구권이 경합하는 거지 실질은 피해 입은 금액을 배상받는 이런 하나의 결과로서 얻어져야 되는 건데 청구권이 경합을 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선택적으로 하나가 채택돼서 750조 민법 390조 중에 하나가 채택돼서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둘 중에 하나 선택적. 이건 그러니까 하나 인정되면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750조가 인정 안 되면 390조도 따져봐서 인정되느냐 여부가 결론이 나야 되고, 둘 다 인정이 안 되든지 하는 거지 둘 다 인정될 필요는 없어. 둘 다 인정되면 오히려 이상해. 손해 피해 금액을 두 건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용어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들여지면 된다 의 의미야. 그치? 이해됐지?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그 12-1에 의해 그림에 그 설명이 일단 됐네. 그렇게 해서 개요를 말했고,